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6월달과 12월달 두 차례 회의를 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국에 지정된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 회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풀린 곳이 많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동산 규제는요, 규제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출 규제, 거래 제한 규제, 조세 규제, 청약 관련 규제 모두 다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된다. 또는 둘 중 하나만 지정돼도 적용받는 규제 지역에 적용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규제 중심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규제, 세제 규제, 청약 규제를 주로 담고 있는데 특히 세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더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실제 대부분의 핵심 규제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규제 지역에서 풀린다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 지역은 투자 목적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나 규제 지역에 집 한 채 있는데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 주택 하나 더 사서 돈 굴릴 목적으로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는요, 최고의 호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 지역은요, 국토부 장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해제나 지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 요건에서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정성적 요건이라 해서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지역에 과열 우려가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락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막이로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 지금 세종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대구 지역도 주택가격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야, 그럼 적어도 이들 지역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지역도 혹시 우리도 집값 떨어지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좀 풀어주지 않을까? 자, 특히 우리 지역은 분양이 잘하는데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어. 이 상태로 가다가는 건설업계 다 죽게 생기니까 현 정부에서 구해줄 거다. 이런 기대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금일 오후 3시에 해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상보다 너무 약하게 나왔다는 거죠. 자, 먼저 해제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곳은 안산 다랑구의 대부도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성감동, 풍도동, 그래서 총 5개의 행정동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5개 행정동과 화성시 서신면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수도권에서는 어디가 풀렸다? 투기과열지구는요, 대구 수성구가 풀렸고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풀렸으며 경남에서는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이 풀렸고요. 경북에선 경산시,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풀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지역의 해제 지역은요, 생각보다 의외였어요.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이 됩니다. 왜냐면은 안산시 단원구의 이 5개 행정동과 화성시 서신면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인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대요. 그래서 아파트도 없는데 그 지역 주택시장 침체를 이끌다 해서 예상한 대로 아파트 밀집지역 해제된 곳은 없이 아파트가 없는 지역만 좀 과잉 행정이 있는 부분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지역도요, 예상보다 적게 해제가 됐어요. 진짜 많이 적게 해제됐습니다.
전국 집값 하락 1위 세종시도 이번에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세종시 주민들은요 거의 다 풀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빠졌다는 거죠. 하다못해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빠질 줄 알았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그대로 있다는 부분이죠. 대구 수성구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도 주택가격이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부산 지역은 한 곳도 건들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 조정대상지역 현황 보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보도자를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민간 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 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섣불리 풀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해제 지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 지방 중소도시로. 그래서 청주나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일부 지역에 지정돼 있던 규제 지역이 풀 가능성은 언지를 했는데 이 지역이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수도권은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당분간은요. 자, 오늘은 원내는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결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였고 또 하나가 규제지역 재지정이었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장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6월 21일 날 발표됐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요 조합원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와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사항으로 분양가 자율화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의 수건도 있고 이번 정부에서 좀 과감하게 풀 거로 봤거든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은 분양가가 올라갈 거로 봤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최대 4% 인상이네요. 이것도 재개발이나 4% 나오지 재건축은 1, 2% 오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는 부분이죠.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집권에 서서 분양가 개편한다 그래도 이거보단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이번에 주정심 역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 실망한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딱 보세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 현황을 보면요.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급락한 지역도 안 풀어줬어요. 현재 하락세만으로 규제를 풀기 불안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은 집값이 다시 자극이 안 될 것을 확신하면 그때 풀겠다는 거면 지금보다 더 하락해야 풀어주고 그 하락이 장기화되어야 풀 수 있다고 본 거죠. 특히 투기 수요가 몰릴 지역이 있는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기대조차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로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반전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여기가 집값이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불안할 조짐이 있으면 아예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지역이 크게 하락하면 그때 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지금 사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나중에 하락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규제를 풀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처럼 강력한 긴축 상황에서는요. 자, 이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하나 남았습니다. 대부분 뜯어 고쳤죠. 이제 남은 건 무엇이다? 바로 공급 대책입니다.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정책이 이제 8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기존 주택 공급 정책과 더해서 추가로 공급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재개발이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와서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요.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현재 강한 긴축 상황에서 집값 조정이 본격화가 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도 내 집 마련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죠. 집은 투자하는 자산이기 이전에 소중한 가족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방법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지는 로또 분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노리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2 청약 갑부예요.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요, 나중에 정말 좋은 지역에 청약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